안녕하세요, 해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날 여행은 독일 남부 지역 슈투트가르트를 시작으로 바덴바덴, 칼스루에, 마나임으로 다시 올라오는 여정이 될 것 같고요. 거리로는 대략 한 500km에서 55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고 싫고 떠나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보시면 이정표가 없으면 여기 혹시 한국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고속도로랑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7시 반이거든요. 차들이 의외로 좀 많이 지나다닙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게 독일 아우토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속도 무제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속도 무제한인 구간도 꽤 많이 있고요. 의외로 속도를 걸어놓은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0km 구간이라든지 뭐 120km, 130km 구간도 꽤 많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독일 또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셉니다. 키로수가 얼마 오버가 안 되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거의 뭐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벌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20km 초과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 없이 뭐 10유로에서 30유로 사이에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km 초과가 되면 벌점 1점에 거의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한 100유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km, 30km 이상은 안 찍혀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20km 이상 초과가 되면 벌점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따서 오시면 독일에서 유럽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세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면허증을 교환을 했고요. 보통 교환 시기는 한 8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해서 오시면 바로 운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비자로 넘어오시면 면허증은 발급이 안 되시고 독일이나 뭐 유럽 어느 곳에든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비자를 받으시면 그제서야 면허증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뭐 면허증 관공서 얘기도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하고 많이 틀리고요. 한국보다 많이 느립니다. 뭐 은행 계좌라든지 내가 살아야 될 집의 거주 등록, 한국으로 따지면 전입신고죠. 그런 것 또한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오늘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도심에 들어가게 되면 50km 주행은 한국도 지금 50km라고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50km 주행 구간에서 20km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 벌점 1점에 100유로 이상이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아는 지인분 중에 30km 이상 찍히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벌금이 그때 400유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면허정지 한 달, 벌점 1점에 면허정지 한 달이 바로 부과가 되고요. 면허정지 같은 경우는 면허증을 날라온 관할 경찰서에다가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받은 날로부터 한 달 정지가 들어가고 한 달이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자기 집 주소로 해갖고 면허증이 날라옵니다. 면허증이 날라오면 그걸 들고 운전을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별점이 1점부터 4점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운행하시면 되고요. 벌점 5점부터는 5점 먹는 순간 면허정지 한 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지 한 달 끝나면 똑같아요. 관할 자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다가 면허증을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점이 8점인가 되면 면허 취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벌점이 생각보다 없어지질 않아요, 사실. 이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에 편지가 한번 날라온 적이 있는데, 당신의 별점이 몇 점이니 운전을 조심해라 라는 경고 편지가 왔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당신이 벌점이 4점이니 안전운전하기 바란다. 다만 몇 년도까지는 별점 4점이고 몇 년도 이후에는 벌점이 소멸이 됩니다라고 온 게 소멸 시기가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그 벌점이 없어진다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 마지막 벌점이 2017년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을 보면 2022년에 벌점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벌점이 4점인 상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과속을 안 하는 편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km 초과 안 하는 선에서 운전을 합니다. 벌금이야 뭐 내면 내는 거지만 벌점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를 당하면 저도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사실 지금 민감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 안 켜고 핸드폰 구글 맵으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이동식 카메라라든지 웬만한 카메라 처음 가는 길은 진짜 속도 정확히 지켜서 갑니다. 속도 무제한인 고속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승용차들이 200에서 한 250km로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간 깜빡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졸음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두부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부터 각 지역의 배송을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운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겪어보니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잠은 안 와요. 잠은 안 오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제가 제 얘기에 취해서 목적지를 지나쳐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자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튜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말이 반대로 됐겠죠. 안전운전을 함에 있어서 유튜브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 독일에 관련된 법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렇게 했대, 누구는 저렇게 했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케바케입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담당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또 말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그 담당자 기분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뭐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똑같아요. 똑같은 동네 살고 뭐 A, B, C, D 순으로 해서 담당자를 책정을 하는데 같은 성씨에 같은 그 동네에 살면 분명히 뭐 담당자가 같겠죠. 근데 누구는 뭐 비자 연장을 하러 가서 3년을 받았는데 누구는 비자 연장을 하러 가서 1년밖에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날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처음 제가 독일에 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담당자들 권한이 너무, 그러니까 권한 남용이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막무가내인 거예요. 비자청은 아침 8시 반에 문을 여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여기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그래야만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침에 가서 뽑아야지 그러면 그날은 담당자를 절대 못 만납니다. 새벽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만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 만나고 반드시 독일어를 못하면 통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나는 영어 잘하니까 괜찮겠지. 영어 절대 안 해줍니다. 너가 독일에 와서 살려면 독일어를 해야지 왜 영어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데리고 가서 독일어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를 하고 접수한 상태로 6주인가 8주 기다리면 편지가 날라옵니다. 편지가 날라오면 또 새벽 4시에 가서 기다려서 그 담당자를 만나야 되고, 결론적으로 비자를 수령하게 되는 날은 새벽에 안 나갑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 그러면 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통역을 데려와야 돼? 아니면 그냥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어요. 담당자가 뭐 받는 거니까 너네들끼리 와도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날 저와 저희 가족이 이제 그때 애가 2살이어가지고 유모차 탈 때라 유모차 끌고 나갔어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추운 날 나갔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네 비자 받으러 왔는데 왜 통역하는 사람 안 데리고 왔어? 나 너한테 비자 줄 수 있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약속 잡아서 통역이랑 같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잡아주길래 그 다음에 약속 잡은 날에는 통역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야, 비자 받으러 왔는데 통역을 왜 데리고 왔어? 근데 그냥 줄 건데. 그래서 그냥 줬어요. 진짜 이 머리 뒷목 잡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비자 받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 직원들의 이런 갑질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은 소비자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잖아요. 독일은 이런 관공서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자체도 관공서 갈 때는 긴장을 해요. 내가 꼭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허리 굽힙니다. 독일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다른 일을 보러 갈 때는 대부분 독일 사람들도 많이 싸워요. 관공서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공서 직원들이 좀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영상하고 그저께 영상 두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확인한다고 제가 먼저 한 번씩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하나였다가 아까 전에 슈투트가르트 그 배송할 집이 문이 닫혀 있어서 잠깐 기다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두 분씩 시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묘해지네요, 기분이. 제가 남긴 그 영상을 그 어떤 분이 보셨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있는 그대로 남겨주시면 고쳐야 될 부분 있으면 고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해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처음이니까 좀 어설프고 좀 어리버리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칼수르의 마나임 영상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